미국 해군이 비행 중인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22일 보도했다. 해군은 성명서에서 최초로 고출력 고체 레이저를 시험 발사했으며 드론이나 항공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레이저를 발사하는 강습 상륙함 포틀랜드호의 사진과 드론을 파괴하는 동영상을 제공했다. 다만 해군은 지난 16일 태평양에서 시험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레이저 출력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150kW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 벗는 미국의 신형 전략폭격기 B-21. 미국의 신형 전략폭격기인 B-21 레이더가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올해 들어 미 공군이 B-21의 주요 외형을 조금씩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외형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성능은 아직 미공개 상태지만 공개된 외형만 보면 현재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B 전략폭격기와 닮은 꼴이다. B와 닮은 꼴, 차이점은? 미 공군이 지난 1월 공개한 B-21의 이미지를 보면 B를 많이 닮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우선 자동차 앞 유리 격인 전방방 풍창이 B-2보다 더 뒤쪽에 위치해 있다. 또한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흡입 구도 위로 불룩 튀어나온 B-2와 다르게 기체 표면과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 이는 레이더로부터 탐지를 어렵게 하는 일명 접히 탐지 설계의 특징이다. 이처럼 통째와 매끄럽게 이어진 모양의 공기흡기구는 설계가 까다롭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다. 특히 공기흡입구 모양에 따라 공기 흐름이 달라지고 또 공기 흐름에 따라 엔진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가 까다롭다. 실제로 B-21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 엔지니어들도 공기 흡입구 설계에 많은 노력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전체 모양은 B 폭격기처럼 날개가 통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입기 모양을 하고 있다. 대신 유선형 모양을 하고 있는 기체 윗면은 길이가 B2보다 짧아졌다. 이는 조종석 내부 좌석 공간이 3개에서 2개로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2에서는 이 공간을 조종사나 임무지휘관이 40시간에 달하는 임무시간 중 쪽잠을 자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착륙장치는 B2와 비슷하게 보인다. 대신 앞에 있는 전방 착륙장치는 B2에 비해 조금 더 뒤에 위치해 있으며 뒤쪽 좌우에 있는 주착륙장치는 4개의 바퀴로 구성된 B2와 달리 2개의 큰 바퀴로 구성돼 있다. 이는 B-21의 크기와 무게가 B-2보다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날개 모양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날개 뒷부분의 끝인 뒷전 모양이 B-2는 톱니처럼 WW 모양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B-21은 W 모양이다. 이러한 차이는 B-2가 적어도 침투 비행에 적합하도록 개발되면서 비행 중 기체에 가해지는 하중에 잘 견딜 수 있는 모양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미 공군 일정대로 추진 중 이번 이미지 공개와 함께 미 공군은 B-21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게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이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 위치한 공장에서 첫 시험용 기체 조립을 시작했지만 실제 기체를 언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미 공군은 B-21 신형 전략폭격기를 10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첫 비행을 2021년 후반경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첫 비행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영향으로 일정 차질 빚어져.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이 이내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이 이내 영국과 미국에서 실시하기로 예정된 현지 시험평가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력증강 사업으로 2019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업구매와 FMS 경쟁 방식 사업 추진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후 5월에는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제안서는 8월에 제출되었다.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록히드 마틴사와 레오나르도사로 알려져 있다. 후보 기종은 레오나르도사의 AW159 와일드캣과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시호크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 및 기술 협상은 마무리된 상황이며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에 기종 평가 및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기종 결정의 핵심 요소인 현지 시험 평가가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시설 방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 관계자는 영향으로 현재로서는 빠르면 대략 10월쯤 기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의 유력 후보 기종인 MH-60R은 해상작전 헬기 1차 사업 당시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막판 AW159가 가격을 대폭 내리면서 탈락된 바 있다. 하지만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1차 때와 달리 MH-60R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전한다. 특히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가격 경쟁력이 대폭 상승했다고 한다. 2019년 8월 미국 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12대와 각종 장비들을 8억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가격은 협상 전 금액으로 실제 도입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5월 20일 인도 정부가 MH-60R 24대에 대한 9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최종 확정했다. 이 밖에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해군도 MH-60R 10대를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며 대만 정부의 2021년 국방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해군이 MH-60R을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할 경우 인도, 우리나라, 대만이 비슷한 시기에 도입하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절감되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AW159는 영국, 필리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도입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AW159의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기 단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내 우리 군의 국방 예산이 조정되는 상황이지만 군 당국은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